안녕하세요. 오늘은 셜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통 현재 전체 개발 비용의 73% 정도가 현재는 이제 어떤 목업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이걸 고쳐서 다시 디자인 수정에 들어가고 또다시 실험을 하고 또다시 고치고 다시 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73%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쪽이나 항공 쪽 OEM들은 이제 신뢰성 문제를 시험으로 해결하는 것을 좀 꺼려 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제 맨 밑에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시험을 이제 누구도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꺼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플로우인데요. 설계를 하고 어떤 목업을 만들고 이 목업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제 한 번에 패스가 되면 이제 양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시험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이것을 어떤 수정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시험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무한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는 이제 반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런 비용들이 이제 개발 비용의 이제 73%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셜록은 이 장표 한 장에서 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셜록은 신뢰도 물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자 장비 설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신뢰도를 예측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셜록을 가지고 이 파트 단위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PCB 어셈블리, 보드 레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하고 이제 결합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스템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레벨까지 어떤 전자제품의 신뢰성을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존의 FEA 툴에서 보면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응력이나 이제 변형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엔지니어가 이 설계에 대해서 패스인지 페일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셜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응력이나 변형 정보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이제 어떤 제품 전반의 수명 주기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까지 보여줍니다. 예. 또 이 신뢰도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이 제품에서 가장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고장 요소로 작용하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가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셜록은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전자제품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트들이 올라가죠. 이 파트들을 어떤 지오메트리나 물성 정의를 해주기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셜록은 이것들에 대한 어떤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셜록 GUI 화면인데 여기에서 어떤 파트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파트들에 대해서 지오메트리 그리고 물성 정의가 다 로컬 DB에서 다 올라올 수 있는 것
입력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셜록에서 신뢰도 예측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만 거치면 전자제품의 신뢰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이 이제 데이터 인풋인데요. 이제 EDA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ECAD에서 생성된 설계 파일을 이제 셜록으로 불러옵니다. 셜록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어떤 스키매틱이나 레이아웃, 파트 리스트 이런 것들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자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트에 대한 지오메트리나 메터리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가 필요할 동력학 해석 같은 경우는 메시도 짜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해석 단계입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수면 곡선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어떤 빨간색이나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이걸로 이제 리스크를 표시를 해줘서 어떤 파트가 이제 가장 위험도가 높은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셜록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어떤 시뮬레이션 툴하고 연동해서 사용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셜록에서는 아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ECAD에서 바로 어떤 설계 파일을 불러와서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물성 정의까지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어떤 전자기 해석이나 어떤 미케니컬 해석, 그 다음에 열 해석 이런 툴로 연동을 해서 아주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조합을 해서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검토를 하신다면 좀 더 완벽한 어떤 설계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셜록이 이제 쓰여야 될 어떤 디자인 포인트인데요. 셜록은 설계 단계 초반에 쓰이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마크가 있는 곳에 이제 셜록이 쓰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초기에 어떤 파트 선택을 할 때 이때는 이제 어떤 파트에 대한 열 해석을 해보고 이게 이제 열 해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열적으로 어떤 최적화된 컴포넌트를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케이스 스타디에서 나올 텐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진동이나 충격 이런 해석을 통해서 파트의 위치를 고려를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BOM 해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부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본 다음에 어떤 부품들이 우리 설계물에서 어떤 취약점을 나타내는지 이걸 보고 이제 사전에 어떤 BOM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품들이 모두 고려된 이런 전체적인 보드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DFM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컴포넌트 크랙이나 솔더 크랙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변경점을 찾으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실제 설계물에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셜록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봐보실 텐데요. 이제 설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핵심 부품의
위치 선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IC가 되겠는데요. 이 IC 같은 경우 이 전자제품에서 이 IC가 고장이 나게 된다면 이 제품은 이제 동작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IC의 수명이 거의 이제 이 제품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IC의 위치 선정이 가장 이 설계물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충격을 줬을 때 어떤 위치가 가장 최적 위치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단계에서는 이제 기존 위치, 그러니까 정중앙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제 충격을 줬을 때, 일정 수준의 충격을 줬을 때 이제 이런 정도의 수명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2년이 됐을 때 5% 정도, 5% 정도의 고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아래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Z 방향으로 어떤 변이량을 이제 어떤 컨투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색깔만 봐도 이제 이 IC가 위치한 부분이 제일 어떤 변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곳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거는 컴포넌트 위치를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변이량이 가장 높은 곳에서 어느 정도 낮은 곳으로 이제 컴포넌트 위치를 변경을 시켰을 때 신뢰도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2년에 5%보다는 엄청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디자인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포넌트를 기존의 위치에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PCB 설계 변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설계 변경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컴포넌트 위치는 그대로 놓고 여기 하얀 점선 부분 안에 이제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데요. 이 점이 찍혀 있는 곳이 이제 마운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운트 포인트는 이제 어떤 나사로 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고정부를 추가했을 때 이제 어떤 이 제품이 요구하는 신뢰도를 수명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PCB에 있어서 구멍을 뚫는 어떤 그런 제조 공정에 있어서 추가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디자인 변경 전혀 없이 이제 제조 과정에 있어서 포팅을 추가했을 때인데요. 이 포팅을 추가했을 때가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것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렇게 이런 결과들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어떤 개발 회의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최적 아닌지 베스트 옵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발 비용에 있어서 73%를 차지했던 그런 시험과 어떤 고장 요소의 어떤 수정 비용 이거를 이제 셜록을 가지고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